3년 전, 저는 제가 세운 회사의 가치를 1,000억 원으로 평가받으며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IT 업계의 신성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저는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 단칸방에서 남들이 버린 배달 음식을 뒤지며 하루를 버티는 신용불량자였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그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졌냐고. 그리고 어떻게 그 지옥의 밑바닥에서 다시 기어올라 지금의 자리에 서게 되었냐고. 오늘 제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실패와 가장 위대한 성공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번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가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낮은 곳에서 자기 자신을 되찾고 가장 완벽한 복수를 이뤄낸 처절한 기록입니다. 제 이름은 박시우. 저는 한때 한국의 마크 저커버그라 불렸습니다. 대학교 시절 저는 혁신적인 데이터 압축 기술을 개발했고 이 기술 하나만 믿고 겁없이 창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는 아버지의 친구이자 업계에 존경받는 선배였던 김 대표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 기술의 가치를 알아보고는 내가 가진 모든 인맥과 경험으로 널 돕겠다며 공동 창업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기술밖에 모르던 제게 경영과 투자를 책임져줄 든든한 어른이 생긴 겁니다. 저는 그를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습니다. 회사의 모든 경영권과 제게 배정된 주식의 관리까지 그에게 모든 것을 일임했습니다. 저는 그저 밤새 코딩만 하면 됐으니까요. 회사는 무섭게 성장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저희의 기술은 업계 표준이 되었고 마지막 투자 라운드에서 유니콘 기업의 목전인 1,000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해외 진출을 앞두고 저는 제 인생이 마침내 성공의 정상에 올랐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그날 김 대표는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식은 얼굴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대표이사 해임 및 주식 양수도 계약서.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지분을 그에게 넘기고 회사에서 조용히 사라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거부하자 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우야, 아직도 네가 이 회사 주인인 줄 아니? 네가 코딩에 미쳐있는 동안 이 회사는 이미 내 것이 됐어. 네가 믿고 서명했던 그 수많은 서류들이 바로 그 증거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믿었던 아버지, 제 멘토가 처음부터 제 기술을 노리고 접근했던 겁니다. 그는 투자자들을 구슬리고 복잡한 법률 조항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저를 회사에서 내쫓을 모든 준비를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제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수십억의 세금과 빚만 떠안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냉혹했습니다. 배신당한 천재를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영 능력 없는 순진한 개발자의 당연한 말로라는 조롱 섞인 기사들만 쏟아졌습니다. 저는 절망 속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매일 밤 술에 취해 그를 저주했고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화려했던 강남의 타워 팰리스에서 쫓겨나 곰팡내 나는 반지하 단칸방으로 밀려났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된 제게 남은 일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인력사무소를 통해 이름도 얼굴도 필요 없는 일용직 청소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수백억의 투자를 논하던 제 손에는 이제 더러운 변기를 닦는 솔과 걸레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배정된 곳은 강남의 한 대형 오피스 빌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매일같이 과거의 저처럼 성공에 대한 야망으로 빛나는 눈을 가진 사람들과 마주쳐야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그저 투명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굴욕과 수치심에 몇 번이고 일을 그만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제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렸습니다. 이대로 끝날 순 없다. 저는 변기를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코드를 짜고 시스템의 비효율을 찾아내던 제 두뇌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빌딩의 청소는 이렇게 비효율적일까? 청소부들은 매일 똑같은 구역을 똑같은 방식으로 청소했습니다. 아무도 쓰지 않은 화장실도 수백 명이 쓴 화장실도 똑같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닦았습니다.
청소도구와 약품은 체계 없이 낭비되었고 누구도 그 결과를 데이터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이거다. 이것도 하나의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최적화가 필요하다. 저는 그날부터 일하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각 층의 유동인구, 화장실 사용 빈도, 약품 소모량, 청소에 걸리는 시간. 밤에는 반지하 방에 돌아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효율적인 청소, 동선과 인력 배치 알고리즘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제 방에는 다시 수백 개의 공식과 코드로 가득 찬 화이트보드가 세워졌습니다. 6개월 뒤, 저는 제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제가 일하던 빌딩의 관리소장을 찾아가 제가 만든 데이터 기반 스마트 클리닝 시스템 제안서를 내밀었습니다. 소장님, 지금보다 인력을 20% 줄이고 청결도는 30% 높일 수 있습니다. 저에게 이 빌딩의 청소 용역을 맡겨주십시오. 관리소장은 저를 미친놈 보듯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제 제안서에 담긴 단 1원의 오차도 없는 데이터와 분석을 보고는 속는 셈 치고 가장 작은 구역을 맡겨보겠다며 기회를 주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제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고 한 달 만에 빌딩 전체의 청소 용역을 따냈습니다. 저는 클린 코드라는 이름의 작은 회사를 차렸습니다. 더러운 공간을 깨끗한 코드로 재설계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입소문은 무섭게 퍼져나갔습니다. 저의 클린 코드는 단순히 청소만 하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고객에게 비용 절감과 효율 극대화라는 가치를 데이터로 증명해주는 솔루션 기업이었습니다. 1년 만에 강남 일대의 오피스 빌딩 수십 곳과 계약했고 2년 만에 연 매출은 100억을 돌파했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하던 일용직 청소부가 다시 한번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제 비서로부터 흥미로운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 회사가 저희에게 청소 용역 견적을 의뢰했는데 그 회사의 이름이 너무나도 익숙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3년 전 제가 모든 것을 빼앗겼던 바로 그 회사였습니다. 김 대표가 이끌던 회사는 핵심 기술자였던 제가 사라진 뒤 내리막길을 걷다가 결국 다른 회사의 헐값에 인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비용 절감을 위해 청소업체까지 바꾸려는 처지가 된 겁니다. 저는 견적서에 서명했습니다.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라고요. 이것이 제가 선택한 복수입니다. 그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던 바로 그곳에서 저는 그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제 손으로 깨끗하게 청소하면 가장 높은 곳에 다시 우뚝 서는 것.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가장 낮은 곳에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곳은 끝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의 땅일지도 모릅니다.